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뉴스 24회. 대한뉴스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대 콩가루 24회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170회가량을 넘었어, 이제. 제가 은근슬쩍 자리를 한번 넘봐봤는데, 안 되겠네요. 거의 없다 밀어내고, 적극 찬성할게. 웬만하면 쫓아낼까? 오늘 몸은 좀 거의 없다 몸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 가죽 잠바주 진짜 가죽의 비닐이에요? 이거 레자요. 레자. 아니, 근데 레자 진짜 좋다. 그 얘기를 하고 평소에 이제 없다가 여기 앉잖아. 네. 그렇게 모니터를 봤을 때랑 지금 모니터를 볼 때랑 여기가 되게 휑하고 공백이 너무 커서 화면이 좀 허전해 보여.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뭔가 거업 오빠가 앉아 있을 때는 이 등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맞아. 근데, 안 보여 이게 눈에 안 띄어. 근데 위에 이런 등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걸 대체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안에 전구도 없는데. 뭐야? 취조실 분위기야? 진변. 소품. 여기 유일하게 있는 인테리어야. 약간 독립투사들 이런 여기 이렇게 막 암실에서 원래 회의하듯이 그런, 딱 그런 느낌이네. 슈킨 PD가 그런 의도로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이 까만 천도 해놓은 거예요? 이거 비싼 거래.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더러울 것 같아요. 아니 빨아요. 이거 빠세요. 빨아. 세척해 오세요. 이거 이렇게 몰랐죠? 빤다는 거야? 에이. 너무 저 심했나? 총 쏴야지 이거 안 되겠다. 물인데 진변아? 물이다 이거. 아니 이건 근데 아니다. 진짜 얼마에 한 번씩 빠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왜냐면 이게 그 재질이 상품할 때 네. 먹는 거를 여기서 막 보이고 그럴 때 흘리고 가끔 그러거든. 갑자기 되게 슬퍼지네. 우리 우리는 못하는 먹는 상품. 이거 너무 회가. 곤양라면 요즘 안 들어오던데 여기로 좀 들어오세요. 곤양라면 들어와 있어. 수요일 날에. 그래서 나는 대한뉴스 뭐 무슨 저널리즘 띵. 뭐 대물시네마 이거 안 봐요. 안 봐요? 네. 뭐 그런 걸 또 욕심을 내고 그래 진변. 근데 저널리즘 띵이 원래 저희랑 같이 꼴찌 싸움 하고 있었는데 요즘 많이 상승되더라고요. 잘 나가던데. 왜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거기 누가 올게 거기서? 우리 셋 안 나오잖아 일단. 거기 이제 기추자 언니가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그런가? 겨들송보다 더 이쁜가? 거기는 끄덕끄덕. 이쁜 걸로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음란마귀 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기추자 언니가 정보력이 엄청나요. 온 세상에 있는 기사를 다 읽어보고 고추자님이 엄청 재밌고. 거긴 포르노 채널 운영자이기 때문에. 맞다. 고추자님이 저보다 웃긴가요? 걔는 진변아 그 20년 경력의 방송인이야. 한때 죄송합니다. 저기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도 받던 그러니까. 친구야. 지금 그래요. 2달짜리가 지금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 20년 되게 차. 재밌는 분이. 저보다 웃기세요? 그분이 창피해.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거는 진짜 편집하고 싶다. 이거는 언젠가 왜냐하면 고추자님한테 들어갈 거예요. 댓글에 막 몸면 때문에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러니까 막 어깨가 진짜. 근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간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되게 재밌는 편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죄송한 거 아니에요. 진변 정말 진변 진짜 훌륭하게 빨리빨리 성장해오고 있는 건 맞아요. 방송인들 사이에서도 웃긴 편이에요. 맞아. 정말. 나보다 10년 방송한 나보다 훨씬 웃겨. 사람이랑 비교를 해. 왜 기분 나빠? 일단은 아니 그냥 지나가는 개도 양면보다 웃길 것 같은데 왈왈 하면은 진짜 웃길 것 같은데. 방금 그 표정이 너무 웃겼어.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약간 이런. 나는 웃기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웃기는 캐릭터 아니잖아. 네가 웃기는 왜 캐릭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나는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웃기고 있잖아. 맞아. 너무 웃기려고 애쓰지 마. 아주 매력적이에요.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내려놔. 굳이 안 그래도 돼. 너무 재밌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돼. 진짜 내려놓는다. 아이고 나 내려놔. 이제 오늘 끝. 뭘 끝이 아니라. 나 이제 당신이 시켜서 그런 거야. 아니. 나 이제 오늘 진짜 제대로 안 웃길 거니까 그냥 편하게. 이따가 사과하세요. 끝날 때. 이 방송 끝날 때 저 때문에 오늘 진변이 너무 재미없었다고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평소에 대한뉴스에서도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콩과에서만큼 위로받고 싶었거든. 진짜요? 우리가 위로해줄게요. 그게 안 되네. 우리 아마 저희 그 사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양 변호사님 가운데 놓고 우리 선물꾸러미 둘이서 우리가 위로해줄게요. 그래. 고마워. 네. 아니 근데 뭐
진짜로 엄청 갈굼당해요. 응? 대한뉴스에서는. 아니 그렇지도 보니까 않아요. 내가 가끔씩 이렇게 막 핸드폰 잘못 눌러갖고 들어가긴 하거든요. 에이. 아니야 나 광고 그거 보기 싫어갖고 안 음. 들어가는데 되게 신나갖고 라면 막 먹고 막 장난 아니던데. 소주도 먹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 소주 한 번 먹었다 한 번. 근데 진짜. 되게 웃긴 건 혼자 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안 하던데. 아니야. 그래요? 홈쇼핑 담당 아니에요? 아니야. 완판남이거든요.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아니야. 되게 광고는 오히려 민 기자랑 거기가 더 좋아해. 민 기자님은 전용 광고가 있어요. 광고는 뭐야? 광고. 광고? 광고. 자신감 이거. 그게 남성 성기능에 좋은 그런 그 기구 판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 그 뭔지 모르시죠? 코코메디. 몰라. 어때 우리 광고가 없어서 모르셔. 코미디가 뭔가요? 자 광고주 여러분 특히 오징어 메타버스에 맞아. 올라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메타버스를 승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범업인 에이블로 광고해도 됩니다. 지난주에 그걸 안 했다. 뭐요? 가족 119로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업 잃어버렸어. 지난주에 아예 그 얘기 아예 안 했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약간 그 장자라고 놀림당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제작팀에서 알아서 주소를 넣어주긴 했는데 네. 얘기를 안 하면 보시는 분들이 저 이메일은 뜬금없이 왜 뜰까 그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그쵸.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진 변호사랑 같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법적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는 요 주소는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진 변 또 메일 들어와 있더라. 한번 봐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생일이셨으니까 까방권. 뭐? 까방권 몰라요? 까방권이 있다고요. 그게 뭐야? 까방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한번 유추해봐요. 그래. 까방권. 한번 들어보자. 까방권이 뭔가의 줄임말이에요. 자, 예시. 까치가 방귀길 걸게 뭐 지난주에 생일이었으니까 가족 119를 소개 안 했지만 까방권이 있다. 나 진짜 좋다. 국어 듣기 평가 수준이었어. 까먹어도 해방할 수 있는 권리. 까먹음 해방 권리예요? 알겠어요. 약간 사실 얼추 비슷해. 정답. 진짜요? 그거를 이제 많이 쓰세요. 어디 가가지고 나 까먹었다. 까방권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저 바보 뭐야? 변호사님 뭐라고요? 하실 텐데. 그럼 방송 끝나고 찾아볼게. 까임 방지권이라고. 까임 방지권. 까임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오. 느낌이에요. 왜냐면 생일이었으니까 까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아니 얼마나 까대길래 그런 것까지 다 있어. 사람들이. 까방권. 각박한 세상이네. 그런 각박한 시장에서 갑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족 119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주에 그 장자 이야기 듣고 나니까 각박한 세상이네. 이런 느낌이야. 오야. 거얀 놈들이 나를 까방권을 가지고 놀려. 그래. 진병 오늘 뭐 하기로 했니?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아는 걸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스토킹 범죄도 사실 잘 몰라요. 범죄가 법률이 뭐가 있지 이거? 아니 근데 지난주 편을 보니까 정말 난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는 세 명의 멍청이들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반응 너무 좋잖아요. 그랬나? 그 멍청이들 간의 대화를 또 아주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잠깐만. 그 주에 로또 당첨번호 뭐야? 로또 당첨번호? 지금 살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알겠지. 네. 무슨 얘기야? 그냥 막 던지는 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들의 대화 같아요.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스토킹 방지법 내가 뭐 아는 체라고 싶었던 건 아니고 지난주에도 비슷한 거 취재해서 다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신당역 살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뭐 다른 방송에서 스토킹 법과 관련해서 변호사들 나와서 뭐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론하고 이런 얘기 말고 현장에서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하지만 막상 해결해주기 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있죠. 그 중에 이제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경우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막상 겨들성에 막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와서 나나 진변한테 이것 좀 어떻게 막아주세요 하면
고소를 한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닌 그런 그쵸. 상황.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까지가 관심의 표현인지. 그렇지. 그것도 어렵고 그게 또 경찰로 넘어가도 경찰 입장에서도 바로 막 뭐 교도성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 한다고 그 사람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주 최악의 상황을 빚었던 게 신당역 살인 사건 맞아요. 같거든. 그 영화로도 있는데 도어락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공효진 씨가 나와요. 그래서 그 도어락이 있는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누가 그 도어락을 누른 흔적이 있는 거야. 근데 경찰을 불러서 CCTV를 돌리고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아직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지기만 너무... 했다는 것만도 그래. 혹시 술 먹고 자기가 그 내용이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그 범인이 그 공효진 집에서 침대 밑에서 몰래 살고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 무섭죠. 그래서 공효진이 자는 동안 자기 자고 있다가 잠들면 나와서 공효진 칫솔로 양치하고 다시 일어나면 밑으로 그러니까 잠들면 뒤에 가서 이렇게 같이 자다가 공효진이 깨어날 때 밑에 다시 숨어 있고. 아 진짜 소름 끼쳐. 그랬었더라고요. 진짜 무섭다. 여성 입장에서 그런 상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진짜? 그 약간 그 두 가지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데 내가 이 사람을 의심했을 거라는 왜 요즘 아주 젠더 이슈, 페미니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함부로 이 남자를 의심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 밑에 침대 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이 없어서 우리 집 내 침대 밑에서 사는구나.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야? 너무 극단적인 거니까. 하여튼 저는 실례로 약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스튜디오에 올라가는 그 빌라로 된 큰 스튜디오였거든요. 거기였는데 1층에 비밀번호 눌러야지만 큰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었어요. 밖에 큰 문 앞에 제가 밖에 주차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을 보고 기다리다가 그 문 앞에 어떤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나 보다. 뭐 택배 아저씨일 수도 있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내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면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그 남자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의심하고 비밀번호를 안 누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멈칫했지만 뭐 사람이 낌새가 있잖아요. 느낌이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 그냥 눌렀어요. 누르고 딱 들어가서 뒤를 안 돌아보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딱 누르고 그걸 기다리고 타고 문이 닫히잖아요.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아저씨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비밀번호 알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전화 받는 척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누르고 들어가면 들어오는 거죠. 그게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괜히 무서운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 근데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이제 밤에 술 먹고 이제 밤 늦게 갔어요. 엘리베이터 아저씨 시점. 엘리베이터를 그 시점. 어떤 여성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 술이 좀 취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무튼 늦은 시간이라서 같이 옆에 있는데 내가 탔는데 먼저 가시라는 거야. 아니 그래 고맙습니다. 네. 가긴 갔는데 그런지 알 것 같아. 되게 기분 나쁘고 있잖아. 먼저 갔으면 좋겠고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먼저 눌렀으면 좋겠는 거지. 아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밤길인데 일단 되게 으쓱한 곳인데 여성분이 앞에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따라갔는데 계속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빨리 갔더니 남자들이 빨리 가는 거야. 남자들이 그런 게 다 있어. 아니 다 그래, 다 내가 있어. 가다가 더 빨리 가길래 나 막 뛰어서 앞질러 갔다니까. 진짜 나도 저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거리가 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자 발걸음이 조금 빠를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점점 좁혀지잖아. 그럼 여자분들 빨리 걸어. 맞아요. 그럼 나는 이제 의심받기가 싫으니까 더 빨리 걸어. 그럼 한동안 신랑이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빨리 뛰어서 앞질러 가버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있구나. 있어. 저는 있어. 이 여자의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 골목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성분이 뒤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를 남자 둘이었거든요. 뒤를 살짝 봤어요. 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빨리 갈까 살짝 빠른 걸음을 했어요. 뒤에 그냥 탁탁탁탁탁 빨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뛰어가면서 발을 약간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으악 하고 나서 또 막 뛰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엄청 박장대소를 하고 두 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야, 쟤 뭐야?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근데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무섭지. 그 박장대소도 무섭더라고.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쵸, 예전에 그쵸. 그런 얘기했거든. 나도 그 예전 회사 동기가 자기는 평생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 이 신문사 입사 동기가 그때 이제 30이 안 됐을 때지. 나도 있어 초기니까 그 친구도 이제 20대였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평생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부터는 항상 남자들의 폭력에 언제 무슨 일이 겪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그거는 조금 근데 조금 피해 의식이 조금 있으신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걸 말을 듣고 보면 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피해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 사실은 그렇잖아. 너무 황망하게 아니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이게 무섭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니까. 근데 반대 사건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성분이 담배를 길에서 피고 있어서 거기가 금연구역이어서 공무원이 가서 그분한테 피지 말라고 했더니 그 여성분이 막무가내로 그 아버지 뻘 되는 공무원을 막 폭행했더라고요. 그거는 그 여자분은 사람 좀 때려본 것 같다. 너무 무섭죠. 좀 깜짝 놀랐어. 이거는 성별에 상관없이 그거는 뭐 그냥 그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딸리는 글자가 들어. 네. 물리적 약자들이 항상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그죠. 것 같긴 해. 스토킹 이거 그 스토킹의 정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당한 사람이 불쾌하면 그때부터 스토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에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뭐 이런 경우 있잖아. 뭐 기다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할 때 그것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이라고. 근데 이것도 법률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 찾으셨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서 이제 밑에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지인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일면식 모르는 사람도? 사람도 근데 이제 계속 지켜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반복이라는 조건이 있구나. 그리고 우편, 전화, 팩스 또는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 글, 말, 부어,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전화를 계속 걸거나 카카오톡을 계속 보내거나 그리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그러니까 뭐 싫다는데 자꾸 막 선물을 보내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란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성과 반복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서 그치. 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혹시 뭐 번호 좀 알려줄 수 이럴 수 있는데 매일 같이 와서 그쵸. 그게 싫다는 그게 바로 스토킹이다. 싫다는 싫다는데 선물 주고 막. 그 제가- 뉴스 보면 그 사람은 연예인이었나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선물을 매번 집에 들고 와서 CCTV 앞에 서서 선물 들어 보이면서 막 흔들고 웃고 인사하고 놓고 가는 거야. 새벽마다. 무서워 죽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아. 농담. 농담이지. 너무 무섭네.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지. 그런 거는 진짜 반복적이니까 무섭죠. 스토킹이 될 수 있죠.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긴 해요. 지금 그 정도로 예쁘지 않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남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막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여성분들이 너무 예쁘면 안 해요. 적당히 그 무슨 7점 이론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좀 웃긴 건데 여성분이 정말 10점 이상의 너무 예쁜 사람이면 오히려 남자들이 말을 잘 못 붙이는데 한 7점 정도의 평균 이상의 외모거나 그러면 그 말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에 딱 걸려요.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가 번호를 굉장히 많이 따이거든요. 진짜? 근데 오늘도 이제 제가 시간이 남아서 피부과에 갔다가 그 주차장까지 거리가 건물 이제 신촌 합정은 주차장을 외부 주차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나와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피부과 건물에서 같이 봤던 남자분이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가는 내내 이제 번호를 물어보셨어요. 다짜고짜? 네, 이제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라 옆에 가다가 얼굴 한번 보고 앞으로 와서 막아서면서 뒤돌아서 걸으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알려준 이유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나이가 많아봤자 23살 정도 돼 보이는. 애기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많이 많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막 이래서 제 정말 많이 많아요. 이랬어요. 너희 엄마 뻘이다 이놈아. 많이 많아요. 그랬더니 제 괜찮다니까요 누나 막 이래요. 그래서 누나. 이걸 어떡하지 하고 가보면서 정말 그 100m가 조금 넘는 거리를 계속 자기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 핸드폰을 저한테 화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자꾸 위에 그 카톡이 꼬맹이 하트로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죄송해요. 꼬맹이가 자꾸 카톡 와요. 이랬더니 그거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 아들이에요 누나. 그 주차장 앞에 또 하필이면 주차 아저씨 관리 아저씨가 안 계셔가지고 기다리는 내내 옆에 계속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반복적이진 않잖아요. 하긴 했겠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나는 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당연히 없지. 근데 이게 한 번 정도면 에피소드지만 자주 이르면 되게 불편한 것도 맞을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좀 예쁘자 하는 언니들이랑 있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나가 쉬워 보여서 그런다고. 시기 질투. 네, 너무 예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 못 당하는데. 그건 언니들이 겨들성을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좀 무난하면 근데 좀 그런 일이 잦아요. 그거는 너무 이쁜 거하고 상관없이 인상이 좀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사실 이걸 전문 용어로 길빵이라고 하거든요. 길빵. 길에서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길에서 만난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대뜸 물어보면 길빵이라고 그래. 모르나 이런 단어. 그런 얘기. 이게 길빵이 담배도 있고 길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한테 전화번호 이게 남자 입장에서 요즘 애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사실은 진짜 흔치 않은. 그래. 정말 이거는 정말 선수, 꾼 이런 애들이나 이렇게 저는 사실은 길 가다가 제가 뭐 이제 총각 때 진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도 못 물어봤어요. 못하지 보통은. 요즘도 안 할 텐데. 보통은 못하지. 이슈 좀 젠더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경우. 근데 그게 드문 경우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22살인지 3살로 보이는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스튜디오 앞으로 매일 찾아온다. 매번 녹화 때마다. 그러면 스토커죠. 이제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꼬맹이를 이제 안고 꼬맹이 하트. 꼬맹이의 엄마가 되어줘요. 그분 이거 보면 웃기겠다. 내가 말 시켰던 애가 자기 에피소드 풀고 다닌다고. 근데 이런 걸 이제 들고 오면 진 변호사는 스토커는 고소 대리를 해본 적 없지? 없어요. 근데 스토커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찾아오는 걸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어떤 법률이 뭐냐면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지 이게 그 사람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되게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러면 경찰이 내 옆을 이렇게 뭐 지켜주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접근 금지 가처분 이런 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접근 금지 가처분도 뭐냐면 실제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벌이 뭐 과태료 오면은 뭐 그걸 어겼다 그럼 돈을 내고 이런 거지 그 접근 금지 가처분을 어겼다고 감옥에 간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접근 금지 가처분 걸렸어. 제가 교도소 못 찾아가게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뭐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고 이게 끝인 거지. 어떤 방어막이 말게 생겨서 너무한다. 아니면 이 방어막 안에 들어오면 전기총을 쏜다든가 이런 건 안 돼요? 뭐라고요? 아니 전기 충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정당방위가 또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 선을 넘었잖아요. 접근 금지를 내렸는데. 근데 교도청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게 지금은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긴급 응급 조치라 그래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경찰이 명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겼을 때는 우리 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냥 벌금 내면 되는 거야.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100m 이내를 들어온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쉬운 일이잖아 사실. 그리고 사실 100m 이내에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까 도어락이라는 영화에서 침대 밑에 자고 있으면 그죠.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피해자에게 나중에는 이제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원하면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는데 지난번 신당역 사건에서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비상벨을 눌렀단 말이야. 비상벨을 누르는데 이미 공격당하고 비상벨을 눌렀어도 죽었잖아. 스마트워치란 건 누르면 그때부터 경찰에 연락이 가서 경찰이 출동하는 맞아. 건데 최소 5분인데. 아무리 빨라 정말 경찰이 게을리지 않고 진짜 빨리 와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네. 거거든. 그래서 이 상황은 나도 되게 답답해. 그게 사실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뭐 실제로 그런 범죄로 인한 처벌 수위를 많이 높이든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거 이 정도 하면 내가 크게 처벌받으니까 사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막 실효성이 있지는 않은 게 사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21년 10월 21일. 정말 근데 이게 얼마 안 됐네. 제 생각에는 이 법률에 대해서 아마 지금 위헌 관련 그 헌법재판소에 뭔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 그러니까 형법은 뭐냐면요.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되게 좀 범죄의 어떤 형태가 되게 구체적이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따지면 아까 그 친구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게 과연 이게 진짜로 범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뭐 진짜 스토킹 범죄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건 법률이 너무 모호하다. 위헌 법률 심판을 간다면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법률에 대해서 뭐 충분히 위헌 제청을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필요한 법률이긴 해요. 그러니까 진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걸 막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렇죠. 거지. 네. 피해를 당한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 그렇죠. 이미 근데, 겪었는데 어떡해. 근데 이 스토킹 범죄의 정말 어려운 부분이 진 변호사가 말한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 폭행죄, 살인죄, 뭐 절도 뭘 하는지가 명확하잖아. 근데 따라다닌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 현장에서 경찰들도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 따라온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있었어라고 아니, 근데 한다던가. 그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걸리는데 그 전주환 같은 경우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위험도 체크를 했었을 때 폭력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되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못 해버린 거거든. 그러다가 한 번도 폭력을 안 이두르다가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사실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변은 이 뉴스를 일하느라고 자세히 못 봤겠지만 언론에서 기자들은 다 막 무조건 구속을 시켰어야 되고 뭐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야. 불가능하죠. 그 법의 한계가 있는 거야. 이러면 결국에는 그냥 약자가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뭐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상담을 나는 사실 의외로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변호사에게 의뢰할 건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네. 그러면 딱히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왜냐면 물어볼 때 이제 제일 문제가 이 사람을 한 1년, 2년 만약에 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끝나면 벌금으로 끝나면 정말 심하게 처벌받아서 1년 들어갔다 나오면 그 뒤가 더 무섭잖아. 그렇죠. 진짜 무서운 그게 너무 저도 하나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서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다이소에서 어떤 남성분이 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뭐 안 된다 하면서 도망을 다녔더니 뭐 자기가 이 근처에서 호프집을 하는데 놀러 와라 그러셔서 제가 핑계를 거짓말을 했죠. 제가 그 당시에 여수 MBC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여수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차에다가 짐을 두고 도로변이었거든요. 짐을 두고 다시 또 가서 뭐 다른 물건을 사서 차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제 차 근처에 있었는데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냥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죽어라 홍원현아.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어요. 핸드폰 그러니까 차에 해놓은 그 핸드폰 맞아요. 번호를 본 진짜 거네. 나쁜 미친. 근데 저는 그걸 보고서 홍원현이 뭐지?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가만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제가
여수 살아요라고 했잖아요. 전라도 여수에 산다고 말을 했으니 그걸 보고 번호를 알아가서 거기다가 죽어라 홍원현아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그거는 그 사람 처벌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처벌할 그때는 수 이제 2000 돌아왔을 때니까 한 15, 16 이때였으니까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너무 무서워서 최근에도 제 에피소드를 잘 써먹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근데 황당한 놈 진짜 무섭죠? 결론이 다 있네 진짜.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번호 알려줬으면 진짜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 어쨌든 뭔가 호프집에 놀러 가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무섭더라고요. 글쎄 나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냥 바깥에서 방송할 때는 두 사람 들을 때는 이런 얘기 생각은 어떨지 한번 듣고 싶은 게 진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니까 법적인 부분 그리고 서미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제 실제 여성으로서 이런 문제를 겪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스마트워치는 좀 피해가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가해자가 100m 이내에 들어오면 눌러서 신고하라는 건데 그럴 게 아니라 페어로 주자. 남자 그러니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이미 한 사람에게 줘서 쌍방향으로 해서 100m 내지는 100m도 너무 약해 한 500m에만 들어와도 경고음이 가도록 하자. 괜찮은데? 괜찮지 않니? 요즘 IT 기술로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 왜냐면 100m가 너무 가까우니까 500m는 돼야 경찰이든 누구든 주변에 가까운 도와줄 사람이 출동을 그렇지. 하잖아. 그리고 피해자가 모르고 있어도 500m 이내로 들어오면 경고음이 당연히 간단 말이야. 이런 방법은 어떨 것 같아 지금? 일단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전자발찌랑 동일한 기계라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받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뭔가 범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처벌 형식으로 이제 부착되는 거라. 보통은 사실은 그쪽에서 이제 뭐 가해자 쪽에서 동의를 해주면 모를까. 그 부착 명령은 사실 이미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 이미 일이 벌어진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그래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더 강력한 범죄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그렇다면 가능도 한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의 그러니까 만약에 약한 정도의 어떤 스토킹 범죄였다면 거기에 이제 전자발찌에 준하는 걸 부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거는 될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방법을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진 변호사 얘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 변호사가 뭐 이걸 뭐 허용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잘못 악용되면 그렇죠. 우리가 정부가 이런 걸 또 잘못 악용해서 저 교도소 저기 돌아다니면서 헛소리 많이 하는데 쟤도 채워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되게 전자발찌도요. 진짜 뭐 쉽지 않아요. 그거를 붙이기가 뭐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보석 그런 경우에 뭐 붙이고 아니면 뭐 성범죄자라든지 그거 말고 뭐 아동학대, 뭐 아동범죄, 뭐 아청법 이런 흉악범 아니면 사실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흉악범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나영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나영이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도 나영이 집에서 불과 몇 미터 안에 또 맞아요. 사는 게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사 갔잖아 결국. 근데 왜 그걸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되냐? 그게 나도 그 부분도 기왕이 얘기 나왔으니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야. 왜 피해자 보호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냐. 나는 가해자를 내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가해자 수용시설을 만들어야지 왜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시설도 필요 없어. 길바닥에서 자든지 지 맘이 쥐가 알아서 지가 나쁘지 내놓고 이거는 가정폭력 이런 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아동학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항상 그렇게 하거든. 아동 피해 여성이 있을 경우 그 대부분 가해자가 여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해자를 너 나가 이렇게 하거든. 피해자는 그냥 살도록 하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 들여서 만들면서 예산 없다고 하고 있고 뭐 정부 바뀔 때마다 누구는 뭐 돈을 주라고 했는데 누구는 안 줘. 이럴 게 아니라 가해자를 쫓아내야지. 맞아. 쥐가 살려면 살든지 뭐 못 이겨서 길바닥에 쓰러지든지. 왜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돼요? 그것도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런 거는 이제 법률을 좀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붙어요. 이제 아동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 같은 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 앞으로 몇 년간 뭐 유치원,
뭐 아니면 이런 데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음. 하는 그런 명령 같은 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참 이 얘기는 정말 결말이 안 날 정도인 거. 결말이 나기가 어렵지. 근데 지금 법으로는 그러니까 진변이나 제가 평소 다른 얘기할 때보다 약간 좀 답답해하고 하는 말이 좀 없잖아. 이게 법이 많이 부족한 거 상태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법을 만들려면 그래, 남용 위험성이 또 그쵸. 커. 이게 뭐냐면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를 다 규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최소한의 범위만 이렇게 해놓는 게 법률이거든요. 특히나 형법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행위를 너무 제약해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스토킹 범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어떤 가해자가 위헌 법률 심판 뭐 청구를 할 겁니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도 이거는 사실 저는 최소한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정도도 없다면 사실 이게 누구를 때려야만 범죄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누구보다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대 맞고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매일 1년, 2년, 3년, 막 5년씩 매일같이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 진짜 정말 맞아요. 이게 그리고 온라인에서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아니 재미있는 게 아니라 내 충격적인 옛날에 회사 관계사 선배가 여자 선배였는데 진짜 옛날 얘기지. 그렇게 심하게 몇 년을 시달리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간 사람이 있었어요. 유학을 갔는데 헛웃음인데 유학을 가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대학원 강의실 큰 강의실 영화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는데 네, 약간 법정 드라마 법대 같은 데 보면 있는 대강의실 수업을 쭉 듣고 있는데 기분이 매우 싸하더래. 그럴 때 있지.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거기까지 찾아내서 와서 앉아서 씩 쳐다보더래. 그러면은 그때는 스토킹 법이란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거든. 그럼 못 살아 사람이. 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못 들었어. 그 얘기까지 듣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진짜 그쵸. 사람이 외국까지 미쳐버리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 너무 무섭잖아요. 오프라인이니까 실제 범죄가 되니까 겁이 날 수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상상이 안 되시죠? 온라인 스토킹. 이거 그냥 제가 명명한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스토킹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그램에 매번 제 SNS에 똑같은 댓글을 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전 처음에 무시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섬이야 뭐 오빠야 뭐 어디 오면 연락해 막 그 지명이 명확히 있었어요. 섬이야 뭐 오빠야 뭐 예를 들면 뭐 합정 오면 연락해 뭐 오빠 번호 바꿨어 자기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근데 그런 댓글을 매번 다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냅뒀어요. 온라인상엔 더 많잖아요. 냅뒀는데 나중에 친구들 한두 명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남자친구인 줄 알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거를 내가 지울까 아니면 차단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근데 그게 한 1년이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다가 어느 날에는 제가 팔로우 마팔이 되어 있는 남자분한테 DM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남자친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1년이 넘게 꾸준히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저와 지인인 거예요, 이미. 그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도까지 간대. 예를 들어서 겨돌정이 오늘 여기 와서 홍대 근처잖아. 홍대 근처에 와서 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어느 카페에 가서 뭐 커피를 먹다가 뭐 케이크 같은 게 예뻐서 그래서 먹다가 이제 찍잖아.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잖아. 그러면 그 자리를 찾아내서 거기에 앉아서 맞은편에 앉아 사진 찍는 놈들이 있어. 마치 연예인이 아닌데 왜 연예인들이 어디 가면은 거기 성지순례 가잖아 팬들이. 근데 인스타가 활발해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찍은 사진은 그날 절대 안 올려요. 왜냐면 장소가 특정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라고 올리면 거기에 와서 DM이 와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DM 몇 번 왔었어요. 초반 한 1, 2년 전에는 DM이 많이 왔었어요. 제가 어디 사진을 올리면 저 지금 거기 있는데 어디세요? 이렇게 오면 오늘 사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던 해시태그가 샵 오늘 아님. 그거를 그래서 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렇게까지도 했던 거야? 왜냐면 그걸 안 달아놓으면 그 자리에 와서 나도 여긴데 너 어디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스토킹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샵 오늘 아님을 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저희가 뭐 진변이랑 저랑 같은 그 법조인들이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문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냥 뭐 처벌만 강하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줘야 되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정말... 변호사들의 머리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진변 말한 것처럼 무슨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됩니다. 이건 알지만 그 전 단계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는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 법으로는 멀었다는 게 결론이야. 실은 이 형벌이라는 건 이제 위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위하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위하 효과가 높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처벌 수위가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스토킹 행위도 이제 뭐 좀 막으려면 이 법률에 규정된 어떤 법정형을 높이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부수적인 처분들을 뭐 이렇게 많이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의원분들 싸우지만 하지 마시고요. 뭐 지난해 10월에 스토킹법 만든 거 그나마 좀 늦었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긴 한데 아직 멀었다는 게 오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그림을 그럴듯한 걸 가져왔습니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야. 너무 무서워요. 이거 뭐야? 진격의 거인 아니에요? 맞네.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막 이렇게 다니잖아. 진격의 거인이. 나 진격의 거인에서 진짜 정말 소름 돋았던 게 걔네들이 지금 말을 막 타고 조그맣잖아. 막 말을 타고 달리다가 옆을 딱 봤는데 거인이 이렇게 이렇게 누워갖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달린 거야. 이렇게 누워서 걔를 이렇게 쓱 보고 있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거죠. 그 진격은 알아요? 알아. 이빨 막 이렇게 많은 애들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가만히 전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저렇게 약간 귀엽게 생긴 진격의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엽게 생겨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씩 웃었는데 이빨이 맞아. 그리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걸어오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뛰어오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진짜 무서워 정말. 근데 이게 만화를 재밌게 봐야 되는데 그 장면 보잖아요. 진짜 등골이 막 서늘해진다니까. 진짜 무서워요. 애니메이션으로 봤어? 네, 애니메이션. 만화책 말고. 아니 넷플에 있는 건 아는데 재미있을까 싶어서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그래? 이 장면 진짜 짜릿해. 이거. 근데 그게 얘 평이 이제 뭐 약간 일본 군국주의의 어떤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 뒤로 이제는 안 봤는데 되게 좋아하네. 아니, 자주 해줄게요. 너무 흉내 잘 내지 않아요, 피디님들? 진격의 거인 본 사람들은 진짜 이거 너무 몸을 진짜 잘 쓰시네요. 그렇죠. 너무. 하여튼 저 화가는 오딜롱 르동이라는 화가인데 신화나 성서에 나오는 얘기 이런 것들을 그냥 왜 보통은 다큐멘터리식으로 그림을 옮겨서 그림자 자기 상상으로 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잖아. 웃고 있는 거. 눈이 하나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그림이라기보단 인상파 화가의 그림처럼 자기 머릿속에는 느낌을 그린 건데 이 사람 다른 그림들도 되게 특이하고 이걸 머릿속으로 이런 걸 생각해내? 라는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이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처음에 저 괴물의 이름은 사이클롭스입니다. 사이클롭스가 약간 사이코 같네. 사이코가 아니라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 알았어. 그 어벤져스 말고 그 초능력자들 나오는 거 갑자기 엑스맨에 눈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 애 있잖아. 네네. 걔가 사이클롭스잖아. 그래요? 눈 하나로 뭉쳐진 게 아니라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애 말하는 거야. 근데 선글라스가 일자로 돼 있잖아. 그게 왜 일자로 돼 있냐면 빼면 눈이 하나잖아. 아니야. 눈은 두 개야. 눈은 그래요? 빼면 눈 감고 있어요. 눈에서 빼면은 레이저가 나오니까. 신화에서 차용을 해서 이게 초능력을 만들었는데 나는 벗으면 눈이 하나인 줄 알고. 이 초능력자 끔찍해. 초능력자가 눈이 하나만 있으면 왜냐하면 걔 여자친구도 있단 말이야. 알아. 딱 벗었는데 눈이 하나면 완다. 완다? 여자친구 이름이 완다 아니야? 완다랑 사귀는 딴 애야. 다른이에요? 헷갈렸다. 아는 외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계인도 아니야 심지어. 아는 외계인이 너무 많아. 하여튼 그런 건데 이제 외눈박이 거인입니다. 이제 거인족들이고
제우스 이전에 이제 그 상위 신이라고 이전 신인인데 난폭한 거인이었죠. 근데 이 거인이 바다의 ним프를 짝사랑을 한 거야. 저 안에 있는 조개 안에 숨은 것 같은 분이 지금 산 속에서 그냥 산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못 봤는데 바다의 ним프였거든. 마치 조개 같지 않아요? 홍합?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림이라고 나는 그걸 뭐 꼭 정해진 거라고 보지 않는데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것만 보면 저 거인이 어찌 보면 좀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잖아. 예? 아니야? 어찌 봐야 그렇지? 사람마다 진짜 너무 오싹한데 다르게 보이잖아. 오싹한 게 맞는 게 그 잠들고 있는 바다의 ним프를 그냥 웃음기를 뜨고 쳐다보는 것 같긴 하는데 이 ним프는 저 괴물을 좋아할 리는 없잖아. 이 ним프는 또 연하의 또 다른 남자 요정을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쫓아다니다가 이 괴물이 저렇게 잠자는 모습도 평화롭게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남자 ним프랑 어울리는 거 보고 바닷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거든. 둘 다요? 헷갈린다. 남자만 죽였나? 하여튼 이게 내가 봤을 땐 신화에 나오는 첫 번째 스토커인 거지. 저런 식으로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렀던 거야. 아니 지금 저 그림을 보다가 딱 보는데 저 사이코? 저 이름 뭐였어요? 사이클롭스랑 양 변호사님 왼쪽 눈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 한번 가려봐. 아니 왜 저쪽 눈이 저렇게 예쁘세요? 눈이 약간 그 뭐지? 그 뭐 짱눈이신데 이게 지금 좋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한번 해봐. 왼쪽 눈이 진짜 예쁘시다. 빨리 화면 한번 봐봐주시면 안 안 돼요? 보여. 됐어. 하지 마. 저런 근데 느낌인데. 진짜 그렇게 하여튼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잡지 마. 사이클 양스. 사이클 양스. 뭔가 자전거 탈 것 같은데. 기록이 나오는 최초의 스토커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외눈박이라는 걸 하나만 덧붙이자면 굳이 지루하니까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눈박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한쪽만 균형을 잃은 채로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만 세상을 보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했거든. 그래서 지만 일방적으로 좋아했다는 이유로 ним프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라다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해치는 스토커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네. 근데 그림 진짜 많이 왠지 나는 이제 딱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게 뭐야? 그림을 막 지나가다가 이걸 딱 보고 스토킹 오늘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진변, 그림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진변 스토킹 돼. 그래서 내가 스토킹이요? 뭐예요? 갑자기요? 그랬더니 일단 스토킹 해. 100%야 100%. 그림 먼저 골랐어. 그림을 먼저 고르시나 봐요. 아니야. 일단 다음부터는 그림을 뭐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그건 안 되겠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림 먼저 골랐네. 나는 저 그림 보면 이제 진 변호사님 이거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난 내가 좋아하던 화가의 그림 하나를 망가뜨렸어. 내 머릿속에 이제 진격의 거인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어디서 저 그림 누가 이거 뭔지 아세요? 이러면 그 사이코 진격의 거인. 사이코 양지열의 진격의 거인 아닌가요? 사이클 양. 네, 오늘도 이렇게 엉망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아니 근데 오늘 솔직히 주제가 좀 무겁기도 했고 실제로 잘 웃기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웃겨도 된다니까 지금. 아니 이거 너무 웃겼는데 무슨 그랬나? 소리예요? 강박관념을 갖지 마. 저 마지막에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도 마지막에 대갈적 굿즈 인증샷을 광고 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국이네. 오, 약사신가 이쁘다. 보다. 오, 집에 하나, 직장에 하나. 야, 하나는 어디? 3개인데. 두 개만 하신 거 아닐까요? 3개 세트인데 뭘 3개가 세트예요? 안 샀나 본데? 안 샀어. 와 대박. 와 안 샀어. 대박이다 진짜. 나는 샀거든. 나는 돈도 안 받는데 샀는데. 나는 지금 그래서 총 수익이 마이너스 한 10몇만 원 돼요. 왜냐하면 요거 45,000원 마이너스 그리고 주차비가 지금까지 한 7, 8만 원 마이너스거든. 야, 안 샀다고? 제 돈 주고 싶어 이제. 아니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안 샀다니까. 알았어.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안 샀어? 진짜 안 샀어? 저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 더듬어 막. 사본 적이 없다는 게 뭐지? 말이 돼 그게? 아니 근데 굿즈를 사본 적이 없어. 심각하네. 한번 사봐야겠네. 자, 우리 저 와. 골방
주주총회를 열어서 탄핵하는 겨들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 산 사람 탄핵. 잠깐만. 그러면 지금 샀어 안 샀어요? 샀지 당연히. 초기에 했지 초기에. 거업 오빠 샀어요? 거업이는 여기서 현장에서 샀어. 그러면 김영대 평론가 샀어요?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다음 회에 이제 겨들송 여기서 핸드폰을 보여주고 구매하는 걸 한번 아니면 안 산다니까. 알겠어, 자동차 그거 망해갖고 알겠어. 빚이 많이 쌓여. 자동차 하니까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 있어서 이분을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딨지? 어떤 분이시냐면 미리 좀 해갖고 오면 안 돼? 죄송해요. 자, 조심하세요 하고 나서 1번부터 6번까지 자동차 너무 감사하네. 를 쫙 다 엔진 오일,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교환 시기를 쫙 다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DM으로? 네. 조심하세요 하고서 진짜 감사한 분이시죠. 아마 저희 이 방송을 보시고 걱정이 돼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방송 보고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쟤 지금 살아있는 게 진짜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고 내 주변에서는 걔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산대? 막 주변에서 나보고 화를 내셔. 주변에서 걔 왜 그런 거야? 막 이런. 진짜. 저는 하도 저 걱정하셔가지고 저 아는 되게 유명한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 변호사님 친구분한테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아는 사람 그렇게 조심하라 근데 또 아는 사람한테 산다고. 그 아는 사람.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많이 해갖고 이제 지인도 이렇게 잘 해주다가 눈탱이를 치는 그 턴이 있거든. 왠지 이번 턴일 것 같아. 겨들송 차에서 눈탱이를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걱정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굿즈 사는 과정을 한번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사볼까요 우리? 나 이게 내가 하는 척하고 내 10개 45만 원.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하나씩 하고 언니 형부도 하나씩 줘야겠다. 아니 이제 강아지들 발에다가 다 하나씩 끼고 다녀도 되겠다. 동물학대인가? 안 돼요. 너무 좋은 컵인데. 네. 하여튼 오늘은 좀 약간 힘든 얘기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어차피 우리가 뭐 밝고 명랑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우리 근데 슬픈 얘기도 다 밝고 명랑하게 하잖아요. 그런가? 이제 약간 분위기 안 좋아지면 내가 진격의 거를 내면 될 것 같아. 네, 진격의 거인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보여주세요. 뭐? 아니 진격의 난 못해. 또 시키면 또 해. 끝내자. 안녕히 계세요. 진격의 거인.